역사는 기록합니다.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바꾼 순간들을요. 이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브뤼셀 새벽 5시. 유럽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나토 본부에 붉은 경보가 울렸죠. 레드 시그마. 70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독일 11곳, 프랑스 9곳, 폴란드 6곳, 최첨단 방산기지들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가 공격한 겁니까? 조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공격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수호자가 떠났을 뿐이었죠. 대한민국에서 온 17명. 그들이 사라지자 유럽 전체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작은 반도국가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대륙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위대했던 겁니다. 태극기는 작아 보였지만요. 그 아래 방패는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완벽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요. 새벽 5시, 브뤼셀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웠다. 유리창에는 새벽 안개가 얼음결처럼 붙어 있었고 NATO 본부 복도의 불빛은 희미했다. 그 정적 속에서 단 하나, 붉은 경보등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붉은 빛은 벽면의 지도와 유리문에 반사돼 피의 파문처럼 흔들렸다. 레드 시그마. 그 코드가 발령된 것은 NATO 창설 이래 처음이었다. 전 유럽의 방산 네트워크가 동시에 침묵했다는 뜻이었다. 통제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독일, 폴란드, 체코, 프랑스 각국 방공망이 실시간으로 꺼져갔다. 사이버 공격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모든 모니터에 떠오른 문장 한 줄. K-시스템 코어 액세스 디나이드. 순식간에 공간의 온도가 떨어졌다. 장군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내게 쏠렸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우리가 만든 세계가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보고서는 충격이었다. 가동률 94%를 자랑하던 브레멘 핵심 공장이 불과 한 달 만에 21%로 추락했다. 나는 머리로 이해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의존의 붕괴였다. 비행기를 타고 브레멘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끔씩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번개가 보였다. 그 불빛이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닮아 있었다. 착륙 후 공항 밖으로 나가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도시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 문은 닫혀 있었고 주유소엔 운영 중단 표지가 나부꼈다. 공장지대로 향하는 길가엔 멈춰 선 트럭들이 줄지어 있었다. 정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로봇팔은 허공을 향한 채 멈춰 있었고 조립 라인 위엔 완성되지 못한 미사일이 반쯤 열린 채 누워 있었다. 기계의 금속음도 사람의 발소리도 없었다.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듯 했다.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며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다. 용접 불꽃이 꺼진 자리엔 하얀 연기와 먼지가 맴돌았다. 박사님, 그들이 떠난 이후입니다. 현장 지휘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들이라니. 한국 기술자들입니다. 17명, 48시간 전 전원 철수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뒤로 모든 시스템이 멈췄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AI 제어 서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증키가 없으면 코어가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제어실로 들어갔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가 붉은 경고문을 토해내고 있었다. 인증 실패 K-코드 불일치. 그 문장이 내 시야를 찔렀다. 한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가 자랑하던 유럽형 자동화 시스템의 심장이 실은 한국의 기술로 박동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기계는 고장나지 않았다. 명령을 잃은 것이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단 한 나라. 그들이 떠난 것이다. 공장 바닥의 금속 냄새 속에서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공포와 동시에 경외였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였다. 지휘관은 절망적인 얼굴로 물었다. 박사님, 대체 왜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자로 명령하지 않았다. 손끝과 감각, 데이터 너머의 경험으로 시스템을 움직였다. 우리는 그걸 흉내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브뤼셀로 복귀한 뒤 나는 다시 그 붉은 파일을 펼쳤다. 마지막 장 하단에는 새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K시스템 인증 서버 로케이션 서울. 그 한 줄이 내 시야를 멈추게 했다. 서울. 내가 그동안 단지 협력국이라 불렀던 그곳이 이제 세계의 방위체계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창밖의 브뤼셀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내 손끝에 파일이 떨렸다. 그 붉은 표식이 깜빡이며 나를 응시했다. 그건 단순한 위기 보고서가 아니었다. 세계 질서가 바뀌려는 첫 번째 신호였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건 경제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전체가 뒤집히는 서막이라는 것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나토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K시스템 관련 문서를 추적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1200여 개의 파일이었습니다. 모든 문서에 같은 마크가 찍혀 있었죠. K테크 코리아 디펜스 승인.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토 시스템이 한국 코어 서버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까? 브레멘 기지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휘관이 받았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인 없이도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느냐고요.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죠.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자동화 포대, 레이더 보정, 미사일 유도 시스템, 모두 KOS-17 코드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매뉴얼은 없느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있긴 하다고요. 하지만 왜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저 작동할 뿐이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25년간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죠.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건 군사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종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독일 국방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죠. 프랑스 자료도 받았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독일 방공망, 영국 미사일 방어 체계, 프랑스 자동화 시스템, 모두 같은 구조로 얽혀 있었습니다. K 시스템이 전부를 관통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부품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 자체를 설계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 채로요. 보안 서버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레벨 9 보안 등급 파일들이었죠. 최고 위층만 접근 가능한 자료였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작성된 내부 보고서였죠. 작성자는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인자 명단에는 장관급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평가 보고서. 1년 전부터 나토 최고 위층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단이 눈에 들어왔죠. 유럽 방산 시스템의 70%가 한국 코어 기술에 의존. 독자적 운영 불가능. 즉각 대응 필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죠. 한국 기술진 철수 시 유럽 방위체계 전면 마비 예상. 복구 기간 최소 3년에서 5년. 대안 없음. 하지만 결론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비공개 유지.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우린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이 작은 아시아 국가에 의존한다는 사실.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묵했고요. 그게 더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까?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시스템을 차단한다면요?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건 기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단순한 효율이 아니었죠. 인간과 기계와 데이터의 융합이었습니다. 우린 이성의 언어로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감각의 언어로 방어를 만들었죠.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우린 그들의 시스템을 빌려 쓰는 손님이었다. 보고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침묵 속의 주인. 부제는 이렇게 달았죠. 한국은 조용히 세계의 방패를 만들고 있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아무리 늦었더라도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요. 새벽 3시였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불빛이 보였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이 언제까지 켜져 있을 수 있을까? 한국이 손을 놓는다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락받은 사용자였을 뿐이죠.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나토 본부는 반대했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파견으로 결정됐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정치를 넘어선 문제라는 걸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죠. 손이 멈췄습니다. 25년간 저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람을 보러 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새벽 6시였습니다.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상암동이라고 말했죠.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요? K테크 본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악어기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죠. 우리나라 자랑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랑이라고요? 유럽은 지금 그들 없이 숨도 쉬지 못하는데요. 1시간 뒤, K테크 본사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건물이었죠.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과시도 없었고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예약하셨냐고 물었죠.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내려왔죠.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김도윤 박사였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연구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지하 2층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죠. 사람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균형을 쥔 자들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김도윤 박사가 말했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7개 걸려 있었죠.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적 미사일이 발사됐죠. 속도는 마하 5였습니다.
K 디펜스 실드가 가동됐습니다. 0.03초 만에 궤적을 예측했죠. 그리고 요격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0.03초요? 인간의 반응 속도를 넘어선 겁니다. 김도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고요. 직관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기계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느끼는 거라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이기기 위해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25년간 저는 무기의 효율을 계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흘러갔죠.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요. 김도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 시스템이 멈춘 이유를 아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멈춘 게 아니라고요. 유럽이 신뢰를 멈춘 거라고 했습니다. 신뢰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기술은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고요. 1년 전 우리는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듣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러난 거라고 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조용할 뿐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보였죠. 김도윤 박사가 배웅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다시 도와주셨냐고요? 유럽이 그렇게 대했는데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복수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가르칠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다고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된다고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침묵하는 방패. 부제도 수정했죠.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다. 평화를 설계한 기술을 만든 것이다. 저는 나토 분석관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유럽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들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본부로 향했죠. 새벽 5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의실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떴죠. 침묵하는 방패. 한국에 숨겨진 코어. 장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나토의 핵심 방산 체계가 한국의 기술 구조에 전면 의존한다고 말했죠. 프랑스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하트먼 씨. 이건 과장된 분석 아니오? 작은 나라 하나에 전 대륙이 흔들린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고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다고 했죠. 한국은 단지 협력국일 뿐이라고요. 저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데이터가 나타났죠. 브레멘 기지 시스템 로그였습니다. K 시스템 없이는 작동 불가. 그 문장이 붉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영국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체 방안은 없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3년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나토 대변인이 나섰죠. 하트먼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장된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기술 주권은 건재하다고요. 한국과는 동등한 협력 관계라고 강조했죠.
저는 모니터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반응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명도 없었습니다. 반박도 없었고요. 해명도 없었죠.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유럽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의 오만이라고 비난했죠. 대화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오만이 아니라고요. 경고라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토 보안국에서 연락이 왔죠. 긴급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서버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붉은 경고창이 떠 있었습니다. K-시스템 국제 승인서. 유효기간 72시간 남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2시간요? 3일이라는 겁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갱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유럽의 미사일이 멈춘다고요. 레이더가 눈을 감는다고요. 자동화 방공 체계가 모두 정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3일 뒤면 유럽의 하늘이 장님이 되는 겁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관들이 모였죠. 다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하자고요. 협상하자고 했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K테크 본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죠. 외교 채널을 통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타이머는 48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회의실에 섰습니다. 장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진심을 보일 때까지라고요. 단 한 줄의 코드도 갱신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협박이라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1년 전 그들은 경고했다고요. 하지만 우린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했죠. 독일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고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이죠. 타이머가 째깍거렸습니다. 46시간, 45시간, 44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보였죠. 저 하늘이 곧 어두워질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죠.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총 대신 코드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린 이미 지고 있다고요.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였죠. 타이머가 36시간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우리의 함성보다 강하다는 걸요. 타이머가 24시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스템이 멈췄죠. 폴란드 북부 방공기지였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미사일 자동 추적망이 작동을 중단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원인이 뭐냐고요.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고 했습니다. K-시스템 코어 만료. 그게 전부였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작됐구나. 하나의 코드가 멈추자 도시 전체가 장님이 된 겁니다. 2시간 뒤,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헨 방산기지였죠. 같은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4시간 뒤, 프라하에서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6시간 뒤, 베를린과 함부르크까지 멈췄습니다. 24시간 만에 독일 3곳이 정지했습니다. 체코 2곳도 마찬가지였죠. 도미노였습니다. 하나가 무너지자
전부가 쓰러지는 겁니다. 나토 긴급 상황실이 가동됐습니다. 유럽 전역이 경계 태세를 격상했죠. 레벨 3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린 아직 총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요. 이미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였죠. 한국 정부에 긴급 협상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답변이 있었냐고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라고요.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장관들은 분노했습니다. 한국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무례가 아니라고요. 강함이라는 걸요. 타이머가 18시간을 가리켰습니다. 더 많은 시스템이 멈췄죠. 프랑스 리옹, 독일 슈투트가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점들이 유럽을 뒤덮고 있었죠. 마치 병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장관이 제안했습니다. 독자적 시스템 개발을 앞당기자고요. 이글 프로토콜을 즉시 가동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최소 3년이 걸린다고요. 지금 우린 18시간밖에 없다고 했죠.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죠. 타이머가 14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의 붉은 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도덕적 신뢰의 전쟁이라고요. 우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작다고 생각했죠. 동등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누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새벽 4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죠.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코드가 찍혀 있었죠. 대한민국.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다만 침묵의 대가를 기억할 것이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들은 복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세상을 가르친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무릎이 아니라고요. 각성이라는 걸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존중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죠. 타이머가 9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유럽 방산 시스템의 60%가 정지 상태였습니다. 프랑스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요.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고요. 영국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트먼 씨, 당신이 한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시 가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죠. 이번엔 공식 사절단으로 가야 한다고요.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실이어야 한다고요. 그들이 침묵했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프랑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우린 총 대신 코드로 전쟁을 했습니다. 미사일 대신 침묵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완벽하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패배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지 몰랐죠. 타이머가 8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토의 공식 사절단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브뤼셀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부였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했죠. 저는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나토 긴급 결의가 통과됐다고 했습니다. K-시스템 대체 프로젝트 가동이라고요. 이름은 이글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이요? 타이머가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기술진이 연합했다고요. 마지막 시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기보다 실패를 택한 겁니다. 12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진행할 수 없었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글 프로토콜 첫 시연이 시작됐다고요.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항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실시간 중계 화면이 떴습니다. 독일 람슈타인 기지였습니다. 유럽 최대 군사기지죠. 거대한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토 최고 기술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들도 참석했고요. 언론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우리의 하늘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적 미사일이 발사됐죠. 이글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계산이 진행됐고요. 요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죠. 오차 0.9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0.9초요? 담당관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죠. 또 빗나갔습니다. 이번엔 오차 1.3초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가 이어졌죠. 실패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0.9초. 전장에서 그건 영원입니다. 사람이 죽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다음 날 아침, 한국 K테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김도윤 박사가 맞아줬죠.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글 프로토콜 실패를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요. 유럽이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릎은 필요 없다고요. 다만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도왔다고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글 프로토콜이 작동한다고요. 갑자기 정상화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는데요. 익명의 데이터 패치가 들어왔다고요. 발신자는요?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국기 표시도 없다고요. 단 한 문장만 포함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방어는 허락이 아니라 책임이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도윤 박사를 바라봤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했던 겁니다. 이름 없이요. 때가 없이요. 다음 날, 유럽 전역의 시스템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폴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모든 방공망이 살아났죠. 나토 본부는 환호했습니다. 이글 프로토콜의 승리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로그의 시간대를 봤거든요.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윤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느냐고요. 세상이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배우는 거라고요. 유럽이 스스로 일어섰다고 믿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성장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아무 대가 없이요. 심지어 공도 돌리지 않고요. 이게 진짜 강함입니까? 김도윤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강함은 목소리가 아니라고요.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간 군사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은 처음이었죠. 나토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0.9초의 오차. 그게 70년의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하늘에 남았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초강대국은 침묵 속에서 일한다는 걸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죠. 저는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침묵하는 방패. 부록. 한국은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가르쳤다.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곧바로 본부로 향했죠.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이글 프로토콜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작동한다고요. 저는 서버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관이 저를 맞았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데이터 로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출처 표시가 있었습니다. 미상 출처. 코리아 타임스탬프.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움직였던 거죠.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린 거라고요. 이름 없이요. 긴급 총회가 소집됐습니다. 나토 최고 위층이 모였죠. 저는 데이터 로그를 공유했습니다. 화면에 타임스탬프가 떴습니다. 서울 시각 새벽 4시 12분. 그 시각에 패치가 전송됐던 겁니다. 프랑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요. 독일 장관이 반대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고요. 이미 이글 프로토콜 성공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감사조차 주저한다면요? 그건 망각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트먼 씨 말이 맞다고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럽 전역에 뉴스가 터졌죠. 익명의 내부자가 나토 서버 로그를 공개한 겁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코드가 나토를 구했다. 기사는 상세했습니다. 이글 프로토콜의 실패, 익명 패치의 출처, 서울 타임스탬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그들은 외쳤습니다. 한국에 감사하라고요.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나토 본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숨겼느냐고요? 한국의 기여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대한민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고요. 그들의 기여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나섰죠. 그는 단상에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유럽을 구했다고요. 그들의 침묵이 우리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자석 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우린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죠.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침묵하는 방패. 최종 보고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전쟁을 끝냈다. 그들은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가르쳤다.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브뤼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켜져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유럽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브뤼셀 광장에 모였죠. 그들은 무언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형물이었습니다. 방패 모양이었죠. 그 위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의 침묵 속에서 배웠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꽃을 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죠.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진실을 말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한국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형물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방패에 반사되고 있었죠. 진짜 힘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거였죠. 그날 저녁, 김도윤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세상이 이제 알게 됐다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잊히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안다. 진짜 초강대국은 함성을 지르지 않는다는 걸. 침묵이 역사를 쓴다는 걸.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라는 걸.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25년간 저는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몰랐죠. 오늘 배웠습니다. 평화는 총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공동기술 협약 체결이었죠. 동등한 파트너로요. 독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K 디펜스 모델 전면 도입을 선언했죠. 프랑스가 따랐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달 만에 17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조인식에 참석했습니다. 브뤼셀 대회의실이었죠. 각국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왔습니다. 김도윤 박사도 있었죠. 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요. 사람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브뤼셀 광장을 걸었습니다. 방패 조형물 앞에 섰죠. 3개월 전보다 꽃이 더 많았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릴 지켜준 나라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켰어요? 조용히요. 아무 말 없이요. 저는 조형물의 한글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그들의 침묵 속에서 배웠다. 일주일 뒤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죠. K테크 본사를 찾았습니다. 김도윤 박사가 맞아줬습니다. 연구소는 3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김 박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세계가 그대를 기억할 겁니다. 어떤 기분이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기억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우린 왜 몰랐을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요. 보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데이터를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지 않았죠.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쟁의 이유를 지우겠다고요. 그대들이 가르쳐준 대로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배우셨군요. 그날 저녁 한강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 섰죠.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죠.
침묵하는 방패. 한국의 철학.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다. 전쟁의 기술을 평화의 언어로 번역했다. 나토가 이긴 게 아니라 배운 것이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나는 25년간 전쟁의 방식을 계산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의 이유를 지웠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에 다시 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붉은 빛이 강물을 물들였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세상에 준 선물을요. 총성 없는 전쟁. 목소리 없는 승리.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죠. 떠오르는 태양을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본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말이 아니라 조용한 완벽함이다. 진짜 초강대국은 침묵한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토 본부로요. 유럽 각국 정부로요. 전 세계 언론으로요. 전송 완료.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25년간 저는 분석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증인입니다. 역사가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조용히 바뀌는 걸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서울이 빛났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지켜줘서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아침에 서울 속으로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평화는 소리 없이 온다는 걸요.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대한민국. 그 이름은 이제 하나의 철학이 되었습니다.